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60년 만에 일본에 복수 성공했습니다. 2. 미 EU 배터리 독립 결국 포기 수순. 3. TSMC가 한국으로 시설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 라면이 전 세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면의 원조라고 자랑하던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베끼다가 들통나 대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은 한국 라면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 판매 2조 원 시대를 열며 K푸드의 선봉에 올라섰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은 전 세계 식품 격전지인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을 잇따라 뚫고 있어 올해 이후에도 K라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된 라면 규모는 총 2조 3,288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 수출액 증가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는 K 콘텐츠 확산이 꼽힙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국내 라면 제품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또 그룹 BTS의 지민이 라이브 방송 등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 세계적으로 이 제품을 먹는 챌린지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과 최근 더 글로리에서도 10일 한국 라면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유행을 겪으며 세계적으로 간편식 시장이 커진 것도 라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공략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매운맛만 강조하기보다 현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해외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라면이 일본 곳곳에 스며들며 급기야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라면의 원조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특히 일본 니신 식품 창업주가 오사카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제조하면서 라면은 20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간편식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원조국 자리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K 콘텐츠 인기 확산과 함께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색다른 매운맛이 적중하며 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일본 수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가량 수출이 올랐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일본 시장의 틈새 전략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삼양식품 매출도 거의 2배가 올랐는데요. 결국 라면의 원조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삼양 불닭볶음면 베끼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니신 식품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베낀 카피캣 제품을 출시하며 대굴욕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식품업체들이 일본 제품을 주로 모방해왔다면 K푸드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은 그 대상이 뒤바뀐 것입니다. 세계인이 소비하는 문화의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라면 회사 니신식품은 지난달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한국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의 까르보 불닭은 매운 소스에 치즈를 더해 부드러운 까르보나라의 맛을 냈습니다. 니신 역시 신제품에 대해 고추장과 치즈의 감칠맛을 연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흡사합니다. 니신은 라면 포장지 색상으로 삼양의 까르보 불닭과 비슷한 연한 분홍색을 적용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왼쪽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지에 한국어로 대놓고 볶음면이라고 적거나 한국풍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니신이 삼양을 표절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미 한국의 불닭볶음면에 친숙하기 때문에 니신의 신제품을 표절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본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한글과 일본어 상표권을 갖고 있지만 니신이 교묘하게 제품명을 바꿔 상표권만으로 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양 측은 불닭볶음면의 오리지널리티가 워낙 유명한 덕분에 니신의 신제품이 베꼈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라면의 원조인 니신이 삼양의 제품을 표절 출시한 건 높아진 K푸드의 의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제과업체가 일본 제품을 베껴 출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양과 니신의 과거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삼양은 국산 라면을 만들기 위해 니신에서 기술을 전수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니신의 라이벌이었던 묘조식품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삼양은 1963년 한국 최초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60년 만에 니신에게 대굴욕을 주면서 복수를 한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유명 만화에 한국 농심 라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만화에서 극찬받는 한국 라면라는 글과 함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 등장한 만화는 바로 메시바나 형사 타치바나라는 만화로 형사인 주인공이 용의자와 취조실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취조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음식 만화입니다. 해당 만화에서 특이하게도 한국 라면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심에서 나온 특정 라면을 극찬했습니다. 바로 농심의 감자면이었습니다. 작중에서 등장인물이 감자면에 대해 쫄깃쫄깃한 면의 식감, 매콤한데 부드러운 국물이라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실제 감자면은 일본의 라면 마니아들 사이에서 좋은 편을 받고 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신라면과 같은 매운 국물보다는 덜 자극적인 국물과 쫄깃한 면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정말 의외다.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본인들 취향 알 것 같다. 감자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진짜 맛있는 라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이 크게 인정받으며 급기야 세계 최초 라면 개발업체가 한국 제품을 베끼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과거에만 머물다가 시대에 뒤처져 라면 원조국 자리까지 한국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 원가와 물량 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셰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에서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 대결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둘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TSMC가 거점을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TSM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TSMC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한보회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은 상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면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외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분석가 천원닝, 진문영 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 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학 충량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위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회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 위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갖은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한화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 위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만 5천 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 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TSMC 위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TSMC까지 끌어안으며 한국이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